네, 안녕하세요. 바른사회TV입니다. 오늘 만나볼 분은 개인적으로 참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요. 바로 정규재 한국경제논설실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어서 오세요. 최근 정규재TV 닥치고 진실이라는 책을 발간하셨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오늘 예, 제가 보여드릴까요? 네. 이렇게 생긴 책이. 네. 네. 닥치고 진실. 제목이 참 굉장히 직설. 이 제목은 제가 정한 것은 아닌데, 네. 이 출판사 베가북스 사장님께서 붙이신 제목이에요. 네. 근데 이분 얼굴이 딱 이렇게 닥자하고 똑같이 생기셔가지고 제가 닥치고 진실이라고 써왔길래 네. 아, 너무 똑같아서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네. 닥치고 진실. 제목이 참 직설적이고 딱 머리에 딱 꽂히는 것 같습니다. 정규재 TV 지금 조회수 1,100만 명을 돌파해서 1,300만인데. 예, 1,300만을 돌파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주인공으로서 느낌이 어떠신가요? 글쎄요, 약간 그동안에 우리가 동영상으로 뭔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익숙지 않았었죠. 네. 무슨 낙검수 이런 게 이제 저쪽 애들이 좀 있었고요. 그 외에 소위 이제 보수나 또는 우파 진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또는 자유 진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쪽에서의 문화 활동이나 이런 것은 극히 저조했었습니다. 근데 어떻든 이게 나름대로 뭐 1,000만 명을 뭐 2년여 만에 1,300만 명을 넘었었다는 것은 하나의 어떤 현상이다. 어떤 사회 현상으로서의 측면도 있는 것이어서 저로서는 어쨌든 그런 숨겨진 독자 또는 숨겨진 청중들을 발견해냈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정규재 TV는 제 이름을 걸고 있습니다만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 뭐 극강이라든지 이런 거 통해서 이영훈 교수님이다, 뭐 현진건 박사다, 뭐 안재욱 부총장님이다, 뭐 수도 없이 많은 전문가들이 나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 발견한 그동안 안 해오던 방법론이었지만 크게 성공한 그런 방법론으로서 요즘 오히려 이제 유행이죠. 뭐 이런 뭐 네. 동영상 팟캐스트 방송 만드는 게 유행일 정도로 네. 하나의 현상으로서는 자리를 잡았죠. 저로서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네. 예. 그 시청자들로서는 가장 놀라운 부분이 정규재 실장님의 이 엄청나고 이 광활한 이 지식과 어떤 깊이인데요. 그러니까 다 네. 수박 끄달기죠, 뭐. 네. 깊이 있게 알아야 되는데 깊게보다는 넓게 우선 제가 가진 이제 주특기라고 할까요? 그건 좀 어려운 얘기를 좀 쉽게 전달해 주는 것이 저희 소질이어서 어떻든 넓게 파서 우선 교양의 기본 아이템을 많이 전해주자는 게 제 목표였죠. 네.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한 것이 정규재 실장님과 이 허적세를 맞수가 있느냐 이런 걸 굉장히 궁금해하는데요. 혹시 저쪽에요? 아니면 저쪽이든 뭐 이쪽 진영이든 뭐 해서 보수나 세상에 지식을 엄청난 지식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영훈 교수님 같은 분들은 그분이 쓴 책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 지식의 깊이는 굉장하고요. 또 뭐 많습니다. 그건 뭐 강교영 교수나 이 젊은 세대 교수들 지식인들도 마찬가지고 민경국 교수님 같은 분들도 뭐 어마어마한 지식으로 무장되어 있는 분들이죠. 대개 근데 이제 좌익 진영에는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공부했다고 되어 있는 이것도 뭐 실명을 얘기해 죄송합니다만은 고려대학교 묘 정치학하는 교수는 왜 안철수 인형이 갖다 나오기도 했던 그런 분들이 이제 그쪽 분야에 오래 있었다고나 해도 그분들이 쓴 책을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면 수박 끄달기예요. 말하면 저보다 더 수박 끄달기여서 제가 좀 짜증스럽기도 하고 그랬는데 오히려 이쪽에 우리가 잘 아는 보수적인 또는 자유주의적인 또는 애국주의적인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진영에서 공부가 굉장히 많이 깊이 있게 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거고
우리가 공부를 깊이 안 해서 그분들이 얼마나 공부를 깊이 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씩 막 그분들을 이해하는 수준 정도는 되니까 네.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 쭉 요소에 많이 계신다는 것을 저는 잘 알죠.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맞수다 이런 건 전혀 아니고 오히려 그분들의 얘기를 대중들에게 좀 쉽게 전달해주는 오히려 중간 통로랄까 또는 메신저라고 할까 또는 전달자라고 할까 또는 해설자라고 할까 이런 것이지 뭐 원초적 지식을 만들어내는 그분들하고 저하고 비길 수는 없죠. 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실명 비판으로 인해서 적잖이 좀 오해의 대상이 되곤 하셨습니다. 이전에요. 오해는 아니죠. 이해죠. 뭐. 이해죠. 네. 그 특히나 인간 안철수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책을 통해서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현 전국에서 인간 안철수 혹은 뭐 정치인 안철수에게 충고를 간단하게 뭐 하나의 메시지를 충고보다 던지신다면. 이제 젊은 사람들 안철수를 열광적으로 지지했던 젊은 분들이 요즘 안철수 정치인 안철수의 행동을 보면 내가 뭐 잘못 알았던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약간 이제 제 입장에서 보면 안철수가 얼마나 안철수도 어떻게 보면 희생자입니다. 언론들이나 정치권에서 막 니 잘났다 하고 띄워 올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는 위인이 아닌데 하도 많은 사람들이 너 잘났다고 띄워 올리니까 마치 위인인 줄 알고 지내다가 지금 이제 추락하는 중이죠. 그러니까 저로서는 안철수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안철수에 관한 책도 썼지만 사실 안철수는 진지하게 책을 써서 논박하거나 무슨 주장을 분해하거나 할 그런 어떤 수준에 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아닌데 그래서 저는 개인 안철수는 좀 민망스럽지만 안철수를 지지하거나 그걸 하나의 정치적 큰 하나의 무슨 구세주인 듯이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부득이 개인에게는 참 안 됐지만 안철수가 쓴 몇 가지 책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분석을 좀 해보는 책을 쓴 거죠. 그 안철수 개인에게는 참 민망스럽고 미안한 얘기죠. 근데 이제 그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또 그런 현상이 현실 정치를 아주 왜곡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대단히 높아졌던 시기였기 때문에 체면불구하고 막 부득이 조그만 실명 비판을 하게 되었고요. 제가 그 실명 비판을 하기로는 서울대 경제학과의 좌장이고 대한민국 경제학계의 그 가장 큰 어른으로 간주되어 있는 변영윤 교수 같은 분들에 대한 실명 비판은 제가 칼럼으로도 쓰고 또 여러 사람과의 공저에서 실명을 걸어놓고 대한민국 가짜 경제학의 원조라고 썼죠. 그래서 그 변 교수 같은 분들도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변 교수 같은 분들은 뭐 워낙 학계의 어른 대접을 받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실명으로 비판해서 썼을 때 아마 그 본인에게는 굉장히 충격이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 어떤 사회적인 허상이나 사회적인 하나의 그 미신을 격파하는 것이야말로 언론인에게 주어져 있는 말하자면 악마의 변호사로서 언론인이 갖는 숙명이고 또 그것을 단순하게 다른 사람과의 부드러운 인간관계라는 것을 치환할 수 없는 언론인이 가지는 어떤 기본적인 의무예요. 그래서 부득이 피치 못할 경우에는 실명을 걸어서라도 공격을 할 수밖에 없고 어떤 허구나 또는 허상을 깨는 그런 논변을 부득이 전개할 수밖에 없는 사정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일반인들로 볼 때는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실명을 걸어서 비판하면 예의가 없고 인간적이지 않고 이런 것이지만 언론인이 그 임무를 피하면 안 되죠. 언론인은 본질적으로 그 허상을 깨는 일에 종사하는 그래서 언론인을 악마의 변호사라고 부르는 건데요. Devil's Advocate이라고 부르는 건데 Devil's Advocate이라는 것은 지금 그 시중에 Devil's Advocate, 악마의 변호사란 말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악마의 변호사라는 말은 언론인을 악마의 변호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건 말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그 종교에서 나온 얘기인데 사람이 죽어서 저서에 가서 심판을 받을 때 두 명의 변호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그 사람이 평생에 잘한 일만 모아서 말하자면 하느님 앞에 제출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못한 일만 모아서 제출한 사람이 있어요. 그 못한 일만 낱낱이 밝혀서 제출하는 자를 일컬어서 데블스 애드버킷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언론인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실명을 걸어서 비판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물론 개인적으로는 그런 때는 아주 속상합니다. 나 자신도. 그래서 실명을 걸어서 제가 비판한 게 언론 기자 생활하는 중에 뭐 안철수다, 변영윤이다, 또 기타 뭐 이중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도 마찬가지였고 조국 그 서울대 로스쿨 교수도 실명을 걸어서 정규제 TV에서 비판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경우에는 저도 속이 굉장히 상하죠. 뭐 기분 좋은 일이 전혀 아니죠. 그러나 뭐 언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대개 이제 그렇게 실명 비판을 하고 나면 저녁 때 술을 많이 먹게 되죠. 네. 네. 정규제 TV 닥치고 진실이라는 책을 보면 여러 가지 그 현안과 그다음에 다양한 어떤 이슈들을 다루고 계신데요. 제가 보다가 궁금했던 게 좀 민감한 뭐 사안이긴 합니다만 박근혜 정부에 대한 평가는 책 속에 좀 많이 담겨 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인데요. 실장님께서 현재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어떤 뭐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셨던 생각 혹은 평가 이런 부분이 간략하게 있으시다면 이 책에 대해 책은 이제 제가 정규제 TV에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 일부 늘 이제 꼭 읽어봤으면 하는 것을 일부를 이제 주제를 뽑아서 보충을 하고 그다음 그 생방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누락되었던 자료 같은 것을 보완을 하고 이제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비판이나 또는 조언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제로 정규제 TV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갔죠. 예를 들어서 소통 문제라든지 또는 내각에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느냐, 뭐 대북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정권 차원에서의 무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논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뭐 이 책에서는 그 주제들 중에 이 책의 취지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안 들어간 거지. 네.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어떤 친소관계 이런 것 때문에 네. 주제의식에서 많이 제외된 것은 아니에요. 네. 예. 네. 그 최근 이슈가 도덕입니다. 우리 시대의 도덕 그리고 도덕성 있는 리더가 굉장한 이슈인데요. 실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도덕의 기준은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질문에 대해서 나는 반대인데요. 네. 리더에 대해서 어디 가든지 여러분들은 말을 많이 들을 텐데 리더십에 대한 공부나 또는 가르침이나 또는 조언이나 우리 사회 소위 멘토라고 자처하는 인간들이 다니는 데마다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리더십이 아니에요. 멤버십이 필요하고 플로어십이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민주사회의 시민적 특성이라는 것은 그 플로어십에서 오는 것이지 리더십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리더십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예요. 리더십은 마음에 안 들면 갈아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리더십이 무슨 왕조 시대나 또는 봉건사회 귀족계급이나 이런 것처럼 리더십이 조직적으로 양성되고 육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멤버십이 중요하고 플로어십이 중요하죠. 말하자면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 말하자면 민주시민의 시민이 갖추어야 되는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지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정말 그건 삼류 봉건잔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리더십에 대해서는 얘기가 잘못된 거고 또 인문학적 융합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거짓말에 가까워요. 인문학적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일자리입니다. 말하자면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손을 움직여서 어떻게 하면 손을 움직여서 우리 사회를 밝고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소위 직업훈련이 잘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소위 직업윤리가 얼마나 우리 교육과정 속에 잘 녹아들어 있느냐 하는 것을 가르치고 또 그 문제의 시급성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사회는 교육이라는 말만 나오면 전부 인성교육을 얘기하고 충효를 얘기하고, 충효 이런 거는 교육이 아닙니다. 그건 덕목이 아니에요. 애국심이라는 덕목과 충이라는 덕목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나라의 지도자를 자기 아버지처럼 생각해서 되겠어요? 우리 얼마든지 나라의 지도자도 비판할 수 있고 마음에 안 들면 다음 선거에서 내쫓는 게 지도자예요. 그게 민주주의거든. 그러니까 효하고 충하고 짬뽕이 돼가지고 마치 효처럼 자 집안에서 아버지를 모시듯이 나라님을 모시라, 이런 게 지금 이 시대에 말이 되는 가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가치를 가르치면 안 됩니다. 또 이 시대는 민주사회이기 때문에 귀족주의적 논리 또는 무슨 뭐 선민들 또는 지식인 또는 옛날에 얘기하는 산업공상의 선비계급을 양성하는 식의 리더십 교육은 썩은 봉건의 잔재에 불과한 것이지, 이 거대한 산업사회 또는 거의 뭐 완벽한 형태의 민주사회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르치는 리더십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완전히 말하자면 미스플레이스드인 거예요. 잘못된 교육이 잘못된 시점에 잘못된 대상자들을 향해서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조차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민주사회 윤리에 대해서 한참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버릇이 없어, 또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충효의 가치를 몰라, 이러면은 그건 이미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때까지 해왔던 얘기는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원래 쌍놈들끼리 하는 철학이에요. 쌍놈들끼리 만들어낸 지배권을 누가 갖느냐 하는 문제고, 지배권을 아무도 가질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체제가 민주주의 체제인데, 여기서 무슨 충효 교육을 시키고 리더십 교육을 시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죠. 우리 사회가 그만큼 아주 민주주의라는 게 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대세계의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서 입만 열면 인문학을 떠드는데, 입만 열면 인문학을 떠들게 된 게 우리나라의 좌빨들이 좌빨이라는 공격을 받기 싫어서 인문학이라는 간판을 내세워서 거기에 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좌익들이 되게 옛날에 손석희가 좌익 논쟁이 벌어졌을 때 손석희 니도 좌파다 이런 지적들이 있으니까 손석희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내가 왜 좌파냐, 나는 좌파가 아니고 나는 인문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부분 인문학이라는 것은 좌파 또는 좌익들이 자기의 신분을 숨기는 방법으로 인문학적 소양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떠드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내가 대학을 철학과를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선생님들로부터 칸트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정말 놀라운 호교론자였다는 사실을 전혀 나는 단 한마디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철학이라고 하는 것도 겉돌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 인문학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우스꽝스러운 좌편향, 시장경제를 부정하고 문명의 성취를 부정하고 인간이 어떻게 근대 세계 이후로 해방되었는지를 부정하는, 말하자면 낡은 좌익들의 주자학자들의 이데올로기가 마치 인문학인 것처럼 포장이 되어서 지금 광범위하게 번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인문학적 사고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게 자칫 잘못하면, 원래 그런 게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칫 잘못하면 좌익들이 일종의 방패로 막 삼고 있는 그런 하나의 지배 이데올로기다, 그렇게 보죠. 네. 그런 오류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규제 TV 열심히 보고. 예. 정규제 TV 닥치고 진실. 정규제 TV에서도 항상 이제 강조하시는 게 올바른 독서, 책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좀 반복하는 느낌이 좀 있지만, 저희가 또 아까 공부의 얘기로 또 왔으니까 책에 대해서 좀
저희가 고민할 것 같습니다. 20대 혹은 30대들이 책을 참 올바르게 읽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장님 보시기에 좀 독서에 대한 어떤 조언이라든지 충고 이런 것들을 좀 전해주시면 어떨까요? 이 책이 닥치고 진실인데요. 책 읽는 방법은 닥치고 아무 책이나 보는 겁니다. 이 닥치고라는 표현이 참 거치는 표현입니다만은 말하자면 이 특히 젊은 청년들은 가능하면 하나의 학문적 말하자면 방향성에 따라서 깊이 있게 처음에는 넓게 보면서 점차 자기가 깊이 알고 싶은 부분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굳이 방향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말하자면 아주 낡은 시대착오여서 완전히 폐기되어 버린 말하자면 마르크스를 읽더라도 원전을 읽어보는 것은 좋은데 그 아류들 말하자면 막시즘을 슬로건화해 놓은 레니니즘 같은 것을 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책은 가려서 읽는 것이 좋지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것은 말하자면 도서관 개가 도서실 또는 무슨 서점 이런 데 가서 볼 수 있는 정도의 책들은 닥치는 대로 보는 게 좋은데 다만 한 가지 봐서는 안 될 책들은 무슨 말하자면 우리나라 멘토들이 떠들고 다니면서 늘 청춘을 위로하는 듯한 말하자면 이런 책들 소위 처세술에 관한 책들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몇 가지 행동의 조건 이런 거 또는 다른 사람과 어떻게 사귀는 것이 좋으냐 출세하는 비결에 관한 다양한 수도 없이 늘린 책들은 쓰레기에 가깝기 때문에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도 교보문 같은 큰 서점에 가보면 그 쓰레기들이 널려 있거든요. 그 쓰레기 중에 참 좋은 책을 본다는 것은 10권 중에 1권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만 쓰레기들이 그냥 그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종이로 만든 쓰레기들이. 근데 그런 처세라든지 세상을 살아가는 무슨 몇 가지 지혜라든지 말하자면 여자를 꼬실 때 어떻게 꼬시면 좋으냐 말하자면 이런 식의 접근 말하자면 인생을 사는데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런 도식화된 하나의 또는 삼류공식화된 어떤 주의 주장 이런 책들은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되도록이면 고전을 직접 들고 천착하는 게 좋긴 하지만 되게 젊었을 때는 또 고전이 잘 안 읽어져요. 왜 안 읽어지느냐 하면 고전 읽어보면 그게 그 말인 것 같고 다 지당하신 말씀이고 이 사람도 이런 생각을 했구나.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 알고 있는 내용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을 바로 그분들이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고전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고전은 어렸을 때 한번 읽고 중년에 한번 읽고 노년에 또 읽게 되는 것이 고전이라고 합니다만은 책 읽을 때는 닥치고 읽는 것이 좋습니다. 네. 닥치고 진실도 닥치고 읽어야 될 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보십시오. 이건 네. 재밌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책을 통해서 혹은 또 정규제 TV를 통해서 시청자나 독자들이 반드시 알았으면 하는 한 가지 혹은 이것만은 꼭 우리가 알고 넘어가자 혹시 이런 눈에 있을까요? 보이는 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네. 예를 들면 대부분 순진한 사람들은 좌익적 슬로건에 굉장히 쉽게 넘어갑니다. 예를 들면 골목에 SSM이 들어오고 대형 슈퍼마켓이 생기니까 당장 골목에 구멍가게나 또는 골목빵집이 피곤하고 짜증난다, 망한다. 그건 눈에 보이죠. 그러므로 대형마트나 슈퍼 SSM을 다 없애버려라. 또는 잘 정돈된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를 규제하라 하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원초적이에요. 그 눈에 보이는 주장 그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새를 보면 해가 떴잖아요. 그러나 진짜로 해가 떴나요? 아니죠. 지구가 한 바퀴 돈 거죠. 그런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것이 세상을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자연주의적 오류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는 것은 천동설이죠.
그 천동설은 자연주의적 오류죠. 그저 눈에 보이는 건 하늘이 움직이잖아요. 달이 저기서 저만큼 갔으니까. 뭐 달이야 뭐 지구에 대해서는 달이 움직이는 겁니다. 별들도 저기 저만큼 움직여 갔으니까 하늘이 움직인다고 보이지만 그것은 눈에 보이는 하나의 착각이죠. 그 지구가 움직이는 건데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볼 때 눈에 보이는 정물적 인식만 가지고 세계가 인식되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는 논리적 해석이 필요하고 공부가 되어서 실제로 눈에 보이는 현상을 움직이는 배후에 어떤 규칙과 법칙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구가 돈다는 것을 이해하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구가 돈다 그러면 야, 못 믿겠단 말이야. 지구가 돌면 그럼 우리가 밤에는 저쪽 밑으로 떨어진다는 거냐? 그렇다. 그럼 인간이 추락할 거 아니냐, 지구로부터. 이런 질문을 우리는 어릴 때 하죠. 근데 추락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알죠. 왜? 만유인력이라는 게 있어서 지구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서 우리는 추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비로소 공부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건 마치 시장경제를 이해할 때 경쟁의 힘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이 인간을 이타적으로 협력하게 만든다는 걸 이해해야 말하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진짜 원리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하면 눈앞에 보이는 치열한 경쟁만 보이거든요. 근데 눈앞에 보이는 치열한 경쟁은 뭐냐? 인간이 창조적으로 협력하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프로세스에 불과해요. 근데 눈앞에 보이는 치열한 경쟁만이 자본주의의 진면목이다. 이건 더러운 거다. 인간을 협동하고 화합하고 하는 힘이 말하자면 그 반대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천동설을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공부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거쳐야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움직이는 진정한 힘은 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1300만의 시청자와 함께한 정규제 TV 닥치고 진실 책에 대한 이야기를 정규제 실장님 많이 좀 팔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이죠. 서점에 지금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죠. 좀 네, 많이 네. 팔린다고 합니다. 예, 정규제 TV 닥치고 진실에 대해서 정규제 실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